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불장이라고 말하는 건 평가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25개국 중에서 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한강벨트 네. 여기에 위주로 이제 가격이 많이 좀 오르는 건 사실이고요. 그게 다른 데까지 막 그렇게 번져서 막 가격이 치솟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많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6년 9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한번 찍었거든요. 네네. 네네네. 예, 근데 지금 지난주에 0.36%. 네. 예, 이게 뭐 실거래가만 가지고 한 건 아니긴 한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네네. 올라갔고 이게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9월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그때 부동산 가격이 엄청 폭등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후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강 벨트뿐만 아니라 어쨌든 평균적으로 저 정도 올랐다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한강 벨트가 전체적으로 많이. 끌고 올라가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전고점 대비 이거는 이제 더 길게 보시면 이게 더 맞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네네. 그 2018년 그 9월이죠. 네. 그때 첫째 주에 0.47%.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갔죠. 아,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예사롭게 볼 일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자료 갖고 왔는데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정고점 적혀네요. 대비 그 회복률인데 네네. 이 정고점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인 정고점이에요. 그 구에서 아파트가 들어선 이래 가장 높았던 가격인데 네네. 그걸 이제 얼마나 그걸 100으로 잡고 그걸 100으로 잡고. 네, 얼마나 회복했냐는 건데 지금 서울에는 거의 모든 구들이 전고점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네. 이제 물론 강남하고 마용성 네. 그리고 이제 양천구 네. 이런 데는 이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이제 이게 그 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 무슨 말이냐 내가 사는 단지는 안 올랐다. 하나도 안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이 있어요. 네네. 있는데 저거는 이제 실거래가만 가지고 왔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장 지금 상황 그다음에 어떤 시장의 그 온도 열기 이런 거를 한번 계측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지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이제 아까 또 중요한 게 이제 아파트 거래량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죠. 이거,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네. 서울이고요.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이제 합한 거죠. 네. 맨 밑에 있는 빨간색이 이제 매매 매매고. 거래량입니다. 이게 지금 3월 달에 보시면 10,000건을 뚫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오세훈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되게 쓸데없이 풀었다가 그죠. 다시 다시 묶으면서 묶었죠. 이제 토어제 이슈가 있을 때 네네. 그때 10,000건을 뚫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묶으니까 절반으로 떨어졌죠. 4월에. 네. 네. 그랬다가 다시 이제 5월에 7,000건 이상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한 열흘 이상 남아 있으니까 9,000 가까이 접근할 것 같아요. 5월에도 거래량이. 네. 그리고 이제 6월 거래량은 한 지금 2,500 정도 되니까 지금 6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보이는 신고 거죠. 기한이 30일이거든요. 5월도 안 끝났죠. 말하자면 5월 31일에 계약한 사람은 네. 7월 말까지 할 수 있는 6월 말까지 할 수 있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최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봤는데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렇게 일단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좀 조심스러운 판단을 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통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이태경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주로 주간 통계. 네. 근데 이 주간 통계라는 거는 실제 거래된 것도 물론 뭐 반영을 하지만 매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가격이 네. 주로 위주라서 시장의 심리가 많이 반영돼 있는. 그래서 심리가 좀 좋아질 것 같다. 또 올라갈 새 것 정부 같다. 들어서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 매물들을 좀 걷어들이면서 호가를 좀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주간 통계에 드러나고 또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네. 네. 그 심리 지수도 지금 뭐 거의 사상 최고 수준에 가까웠다. 다 많이 회복됐다고 그래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라는 기대감이라고 해석해도 되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아까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게 네. 한 가지 있고 그래서 거래되는 단지는 뭐 비교적 거래가 좀 되는데 거래가 안 되는 데는 또 아직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라고 해도 강남구 중에 일부 단지는 거래돼서 마치 막 화랑인 것 같지만
또 일부 단지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실제 거래된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 한 달 지나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거래량도 다 그 수집이 안 된 거지만 아직 실제 거래된 것 가지고 시장을 보면 뭐 그렇게까지 올랐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거래된 건 좀 시차가 그렇게 있지만 높지 않다. 그렇게 높진 않다. 아마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지금 좀 그거는 많이 주로 이제 언론에서 드러나는 거는 신고가 찍은 거, 크게 올라서 거래된 거, 뭐 이런 소위 말하는 대장주. 네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주로 얘기하지 우리 잘 모르는 회사 잘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로 이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언론에 노출이 많고 그런 것들이 또 심리를 이렇게 호전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약간은 지금 그래도 조심스러운 판단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 실제와 아닌가. 기대 심리가 약간 다르다. 그럴 수 있다. 심리 지수라는 게 되게 다양한 기관에서 만들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예컨대 그 국토연구원에서도 만들고요, 한국은행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KB 부동산 네, 여기서도 네. 만들죠. 이제 KB 부동산에 주택 가격 심리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좀 많이 튀었어요. 진짜? 6월 9일 기준에서 이 지수가 23.2를 찍었는데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은 그 서울의 패닉 바잉이 아직 기승을 부렸던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코로나 때인데요. 21년인가요? 21년입니다. 네네네. 21년 이제 8월 16일이 정점이었는데 이때가 24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여기에 바짝 다가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패닉 바잉 상태에 가깝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역시 이제 금리가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얼마나 해주느냐, 얼마나 쉽게 해주느냐가 네, 큽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맨날 그 입 아프게 떠들어대는 이제 공급량, 네. 신규 공급이죠. 네. 이거는 굉장히 마이너한 요인이에요. 네. 이건 거의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근데 이 두 개가 크죠. 금리랑 대출인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대출은 많이 이제 풀어줬죠. 윤석열 정부에서 다 풀어줬습니다. 네. 지출을. 그러니까 이미 다 풀어놨고. 지금 올라가는 거는 이제 아까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이제 실제 시장과 그 심리와 약간 이격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역시 기준금리가 이제 결국에는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금리가 이제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부동산에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했지만 네. 세금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세금으로는 뭐 안 잡겠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준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게 그 지금 양상을 보면 서울 25개구가 다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한강 벨트 10개구 위주로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토호제로 묶여 있는 게 강남 3구랑 용산이잖아요. 네. 여기는 갭 투기를 못 합니다. 네.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거래량이 딱 죽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에 못 들어갈 사람들은 대체 투자처를 찾는 거죠. 그게 이제 마용성, 네. 양천구, 양천구. 이제 광진구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이 올라가는 양상이죠. 가격이 뭐 이제 급등하는 곳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굉장히 기대 심리. 그러니까 네. 이제 기준금리가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대통령 말하는 거 보니까 뭐 살살할 것 같다. 네. 강하게 안 좋을 것 같다. 네, 네. 라고 하는 심리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제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주택자들은 우리가 굉장히 과도하게 보호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다 보니까 1주택으로 갈아타면서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급지 이동을 하는 거죠. 네, 네. 하급지에서 중급지로, 네. 그다음에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이제 그 시세 차익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네. 이런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반화된 거 아닌가. 이런 게 굉장히 이상하게 착종되면서 나타난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 견해인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철학에 시장이 반응하는 거다. 또는 시장이 선제적으로 뭐라고 할까 한번 찔러본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당시 후보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 네. 내지는 뭐 성찰 이런 것의 결과가 세금으로는 집값 못 잡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또 이제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이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몇 년 전보다 주택 공급이 없었다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건지는 좀 다른 문제지만 공급이 없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집값이 오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돼 있다. 세금은 낮고 대출은 쉽고 또 거기다가 금리는 낮아지고 또 공급은 뭐 늘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공급도 신도시와 재건축 재개발이 있는데 신도시 공급은 집값을 혹시는 떨어뜨릴 수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로 도심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한다라는 사인은 사업성이 좋아지는 건데 사업성이 좋아지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의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공급을 늘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불가능한 거예요. 도심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모든 그 발언이나 또 시장 환경이 집값을 오르기에 아주 좋은 상황.